원파는 바로 병사보다도 다양한 색상을 하고 있다. 하급 병사이면서 상당히 다채롭게 나오는데 이런 전투원은 현재로서는 이들 뿐이다. 카레인저가 일명 개그전대 카레인저라 불릴 만큼 이들도 예외 없이 개그를 구사한다. 평소에는 우주에 떠있는 본부에서 부장 제모더가 갖고 다니는 이거라고 적힌 통 안에 있지만 제모더나 부조크의 괴인의 구령으로 등장할 때에는 단숨에 튀어나온다. 참고로 통 안에서 대개 한꺼번에 뛰쳐나와 젤모더의 발을 밟는 경우도 있다. 대답은 기본적으로 치즈이다. 약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 말도 한다. 쓰러지면 낙지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가끔 햇볕에 말리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긴다. 무기는 뿔과 흡사한 둔기인데 레이저를 발사하는 원거리 무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입에서 먹물을 뿜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은 역대 특촬의 수많은 전투원들 중에서도 강한 축에 드는데 변신하지 않으며 혼자서는 10여 마리 이상을 상대할 경우 쉽게 이길 정도는 아니며 카레인저들의 공격에도 잘 죽지 않는다. 후반에 변신 능력을 잃으면서 동시에 전투력도 저하된 카레인저들을 상대로 처음엔 선전했지만 이마저도 원퍼들의 타 특촬의 전투원들보다 강해서 가능했다. 카레인저들이 사실상 아마추어 배구 선수들이라고 해도 될 만큼 배구로 단련된 점을 생각해보면 이런 카레인저들이 변신 안하면 혼자서는 10여 마리 이상은 쉽게는 이기지 못하는 점에서 원퍼들이 상당히 강력하다. 심지어 후반부엔 나오키가 던진 나뭇가지를 피해버려서 원퍼들 뒤에 있던 괴인이 대시맞은 적도 있을 만큼 빠르기도 하다. 게다가 전투원들 중 힘도 세서 후반부에 변신 능력을 잃은 카레인저들을 상대로 둘이서 한 명을 잡아서 던지거나 무기를 휘두르는 걸 손목을 잡히고도 힘싸움으로 패대기 쳐버리기도 했고 비밀 기지로 후퇴한 카레인저들을 추격해서 해마나 폭탄도 없이 그냥 몇 마리나 힘으로 벽을 부수고 쳐들어가기까지 했다. 적인데도 불구하고 엔딩에서는 카레인저의 경기를 지켜보고 응원하기도 한다. 마지막에는 부조크가 카레인저들과 친구가 되면서 이들도 카레인저들과 친해진다. 크네크네는 얼굴이 뭔가 기묘하게 뒤틀려 있으며 뭔가 찍찍거리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 말고는 소리를 낼 수 없는 것 같지만 인간으로 변장했을 때는 멀쩡하게 말을 한다. 전투력은 일반인에게는 강하지만 전자전대 메가레인저에게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적중한 성인 남자가 사람들한테 공격해오는 크나크네 한 마리의 공격을 손으로 막아낸 걸 보아 일반인 상대로도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다. 무기는 이름처럼 구불구불하게 생긴 검. 주로 남자가 대부분이며 설정사 여자 크네크네들도 존재하는 듯 하지만 극중의 여자 크네크네는 등장한 적이 없다. 14화에서는 우두머리 격인 보스 크네크네가 등장한 적이 있으며 변장을 해야 제대로 말을 하던 크네크네와 달리 이쪽은 평소에도 멀쩡하게 말을 한다. 보스 크네크네를 중심으로 크네크네들이 단체로 합쳐 거대화하기까지 했지만 공격당할 때마다 크네크네들이 한두 마리씩 떨어지더니 보스가 당하자 결국 박살났다.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잠모시 바탄전기 류켄도에 등장한 츠카이마이다. 미국판에서는 초반부터 오리지널 전투원이 퀸트론즈에게 악의 조직 전투원 역할을 다 넘겨주고 이들은 메가레인저의 연습용 가상 전투원으로 적당히 나온다. 그중에서 이들이 폭주해 큰 사건이 벌어진 에피소드도 있었다. 해적병 야토토는 전투시 야토토라는 말을 하는 것 말고는 언어 능력이 없을 것 같지만 스바스 군단의 경우 자연스럽게 언어를 구사하기도 했다. 붉은색 피를 가지고 있는 듯 그 외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 다른 별의 원주민들을 징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정한 지능을 갖고 있다. 또한 바르반의 그레고리 함장도 야토토들을 쓰는 걸 보아 우주 해적들이 공통으로 쓰는 선원들인 듯 하다. 무기는 기본적으로 사격이 가능한 곡도를 사용하지만 지휘하는 마인에 따라 여러가지 무기를 사용한다. 전투력은 약한 편인데 2화에서 은하의 숲을 습격했을 때 은하의 숲의 원주민들이 창, 칼, 도끼, 활 등의 구식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웠는데 해적병들이 이 구식 무기에 밀렸고 아오야마, 하루이코, 키시모토, 슌스케 등의 일반인들도 야토토 한 마리 정도는 쓰러뜨릴 수 있다. 그 외엔 역대 전투원들 중 복장 노출이 제일 높은 편. 사용마 인프스는 제마 사남매나 제마수 집사 피해를 위해 소환되어 부하로 활동한다. 무기는 총으로도 쓸 수 있는 장검. 인간으로 변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능은 낮고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기도 한다. 전투력은 작중 등장한 서양인 박사 등 일반인에게도 밀릴 정도로 약하다. 35화에서 디너스 직소 친위대도 등장하는데 궤도 집단이 흑사단을 결성하고 각지의 연구소에서 에너지 광석인 실리콘 X를 강탈했다.
정크 드로이드 제니트는 기엔이 만들어낸 로봇 병사로 나사 모양의 부품에서 나온다.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도 있으며 전투에 투입되고 다른 론다 죄수의 보조 임무까지 해내는 등 다양한 잡무를 수행한다. 보통은 밝은 갈색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 금색 제니트도 나오는데 초기에 정한 설정 당시 이 금색 제니트는 지휘관급 개체였다고 한다. 방송에서는 둘 다 색말고 큰 차이는 없는 활약을 보여준다. 총권과 비슷한 무기로 무장하고 특유의 걸음으로 걷는다. 전투력은 강해서 경찰들이나 시티 가디언즈 대원들도 근접전으로 붙으며 밀리는 경우가 많다. 내구력이 강해서 일반 소총이나 권총에는 파괴되지 않지만 육탄 공격에도 강한 내구력을 가진 건 아니다. 이는 19년 전 작품의 전투원이었던 머신맨들도 동일. 작중 시티 가디언즈가 제니트들을 총으로 파괴하자 매스컴에서 시티 가디언즈를 극찬하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망의 49화에서 새를 구하려고 했던 타키자와 나오토에게 총격을 가해 결국 사살하는 쾌거를 이룬다. 비밀기어사 에고스의 컴맨에 이어 두 번째로 전대 멤버를 살해한 전투원이다. 여담으로 돈 도르도네가 폭주한 상태인 기엔에게 살해당할 시 리라가 정크 드로이드에게 지금까지 모은 돈과 짐을 챙기라고 명령을 하고 정크 드로이드가 그 명령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기엔이 자신이 만든 모든 정크로이드를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리라의 명령을 받는 정크로이드들을 리라와 함께 도주하며 생존했다. 오르게토는 불완전한 뿔밖에 없는 최악급 오르그르 치에치에가 갖고 있는 작은 항아리에 들어있는 추출물에서 태어났다. 항상 집단으로 행동하며 머리를 두드리는 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쓰러지면 물을 분출하다 사라진다. 46화에서는 매트릭스로 가는 길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야바 이바에 의해 오르그 시드를 억지로 먹어 거대화하기도 했다. 치에치에와 야바 이바가 인체 표본 오르고를 이용한 작전에서는 그들이 직접 만든 유령의 집에 나오는 유령 역할을 맡았다. 백수전대 가오레인저대 슈퍼전대에서는 샤샤에 의해 강화되어 황금색 뿔을 가진 개체들이 등장했는데 가오레인저를 몰아붙였다. 레드를 제외한 남자 멤버들이 변신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공군 파일럿, 볼링 선수, 전직 스모 선수 등 그래도 일반인보단 강할 만한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궁지로 몰렸으니 상당히 강한 셈이다. 물론 후반부에서는 슈퍼전대 5인까지 합세하자 전부 쓸려나갔으며 과거의 전대 전사들은 변신하지 않고도 이들을 쓰러뜨렸다. 1000년 전에 오르게토들은 몸이 붉다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와 별 차이는 없다. 학급 닌자 마게라파는 마키 비시로부터 태어나는 우주인군 착한자의 전투원. 무기는 닭과 유사한 닌자도 게라빠게라빠 마게마게라는 소리를 낸다. 본체는 상토. 우주선인 센트피드나 수령 타우잔티의 모티브가 진화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달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진화가 있다. 디자인의 모티브는 닌자 캡터, 이름의 유래는 상토, 나파, 래퍼. 해적전대 고카이저 25, 26화에서도 등장하는데 이때는 행동대자 사다라쿠라 주니어가 아임, 돈, 가이를 상대하기 위해 불러냈지만 요스케, 나나미, 코타가 도와주면서 쓰러진다. 해적전대 고카이저 여기 하늘을 나는 유령선에서는 다른 전투원들과 함께 등장해서 고카이저에게 쓸려나갔고 전투원들끼리 서로 합체해서 공격했으나 역시나 쓸려나갔다.